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고 말씀들을 오랫동안 길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구나.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는 날 당일 밤에는 왜 아무도 한 말씀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만 그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분, 최상목, 조태열 이 두 분만 12월 3일 밤에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안 됩니다를 외쳤던 그 두 분 아닙니까? 이 두 분만 정신이 제대로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구나. 아직까지도 이 두 분 말고는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구나. 내가 봤을 때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걸 반대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내가 2명 임명이라는 걸 얘기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뭐냐면 어렵지만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한 과정이 있고 그 국무회의라는 것들은 심의냐 의결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고 본인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 사의할 마음이 있었다. 이게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는 수습을 하고 자리를 놓는 거거든요. 네. 왜 상의 안 했나? 권한박 국무위원 고성 최대행 사퇴도 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바로 국무회의가 있었던 그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 국무회의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2명 임명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얘기들 여기 좀 볼까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발표 전에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국무회의 왜 하나? 유철한 권익위원장 권한대행은 잠정적이고 한시적인데 이 권한 행사하는 거 자제돼야 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됩니다. 김태규 방송위원장 대행, 최대행 사직해야 됩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인준 안 받은 부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이거 정당성 없습니다. 라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 대행의 말에 힘을 실어준 사람도 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권한 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 언론에 다 나갔어요. 이미 모두 발언으로. 여야 한 명씩 임명은 이미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김한석 환경부 장관,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반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 이런 얘기하고요, 여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고 최대행, 그 다음에 뭐 김 부위원장 등등등 갖고 조목조목 마치 이 스크립트처럼 원고처럼 오늘 실렸습니다. 이거 제가 간략하게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대충 순서상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모두 발언 공개. 가장 회의가 시작되고 처음에 하는 마이크 잡고 하는 첫 발언은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 발언에서 2명 임명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비공개가 전환이 됐는데 비공개 상황에서 아까 저희가 들은 합의한 거예요. 이거 정당성 없어요. 뭐 총리도 못 내린 결정인데 왜 하는 겁니까? 라는 반박의 얘기들이 나왔고 이런 얘기에 사실 제주항공 사건만 아니었어도 사직하려고 했어요. 사직할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계속 반박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를 마친 상황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다. 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종결선언하고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반발을 예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최 대행이 2명을 임명합니다를 모두 발언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모두 발언으로 얘기했다는 건 반발이 있을 게 예상이 되지만 나는 물을 일단 엎질러 놓겠다라는 취지인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의 안건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갖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 발언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고 말씀들을 오랫동안 길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구나.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는 날 당일 밤에는 왜 아무도 한 말씀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만 그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분, 최상목, 조태열 이 두 분만 12월 3일 밤에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안 됩니다를 외쳤던 그 두 분 아닙니까? 이 두 분만 정신이 제대로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구나. 아직까지도 이 두 분 말고는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내용을 보고 큰일 났다. 우리의 이 그 국무위원들께서 이런 정도라면 정말 왜 12월 4일 날 모두가 이 그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승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것이 가장 통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걸 보니까 12.3 계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저는 야당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뭔가 국무위원들이 어떤 반대를 했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했을 때 독단이라고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어떤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A가 될지 B가 될지 이런 과정은 답이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을 A라고 한들 B를 한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무회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지적을 했지만 권한 대행이지만 이분은 국회 동의를 통해서 나온 국무총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를 줬지만 일정 부분 그런 소통의 과정은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수긍을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걸 반대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내가 2명 임명이라는 걸 얘기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뭐냐면 어렵지만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한 과정이 있고 그 국무회의라는 것들은 심의냐 의결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고 본인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 사의할 마음이 있었다. 이게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는 수습을 하고 자리를 놓는 거거든요. 네. 그냥 소위 말해서 못해 먹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자리에 어떤 엄중함과 진중함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의 언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던 바로 그날에 이 비공개 상황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저희가 좀 어떤 얘기가 나는지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사실상 최상목 대행이 거의 약간 울먹하면서 자리를 떴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저희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진 얘기도 해서 일괄 사의 표명 얘기도 했는데 용산 참모진도 반발하고요. 국무위원들도 반발하고 그렇다면 지금 최상목 대행은 1인 사역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고립모원인 건 아니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그들의 사표를 수리해주기 직전에 본인들이 먼저 자리를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에게서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또 탄핵 심리에도 제대로 된 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국무위원들마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있을 이 국무회의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모두 발언부터 2명 임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
모든 반발을 감수하고 의지를 갖고 한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 판단을 하기까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외환위기 누가 막나? 최상목 박차고 나갔다. 네. 요 얘기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쭉 얘는 반발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이 제2요구권이니 뭐니 다른 법안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외환위기 그럼 누가 막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떴다라는 건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그날 국무회의가 있기 전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취재를 종합하면 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상 오전 10시에 있는 건데 이걸 오후 4시 30분으로 미뤘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참모한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원고, 임명하지 않은 원고 2개를 다 준비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에 뭐가 있었느냐.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여야 대표 회동이 있어서 요걸 예의주시했다. 여기서 만약에 여야간 좀 합의가 될 법해 보인다 싶으면 임명을 좀 보류하려고 했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오후 4시 30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